잠깐만요. 지금 주식 계좌 켜놓고 이 영상 보시는 분 계시죠? 빨간불 보면서 어쩌나 하고 계신 분들, 오늘 그 빨간불이 왜 켜졌는지,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드릴 건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전쟁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하늘에서 폭발음이 울렸어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동시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심장부를 함께 때린 겁니다. 작전명은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 이라크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군 전력이 들어갔습니다. 항공모함의 스텔스 폭격기에 정밀 미사일까지 이란 핵시설이랑 혁명수비대 본부를 집중 타격했고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렸고 카타르, 바레인, UAE,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동시에 때렸습니다. 중동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고요. 그날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뛰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요. 방산주 상한가, 정유주 급등, 항공주 폭락, 다들 뉴스 보면서 멘탈 흔들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얼마나 갈 건지를 알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공격 자체가 이상합니다. 공격 이틀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랑 이란이 핵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재국 오만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발표했고,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에서 4차 협상까지 잡아뒀습니다. 대화가 되고 있었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합의 이틀 만에 공격을 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강압 외교라고 부릅니다. 대화로는 안 되니까 그냥 실제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고개 숙이고 나온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써먹었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됐고요. 이란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격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공격 직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이게 얼마나 대담한 발언인지 아시겠어요? 이란을 방금 공격해놓고 중국한테 이란 좀 설득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왜 중국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딘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페르시아만이랑 아라비아해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인데요. 가장 좁은 곳이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공식 수치예요. 하루 2천만 배럴. 그리고 이 물량의 80%가 아시아로 갑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셰일오일 덕분에 에너지 자립을 거의 완성했어요. 이 해협 통해서 들어오는 게 미국 전체 수입의 7%도 안 됩니다.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이 해협이 막혀봤자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1.5%가 중동산입니다. 일본은 96%예요. 거의 전부잖아요. 원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LNG도 약 2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전기 만들고 난방하고 공장 돌리는 가스까지 묶이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2025년에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을 사들였는데 전년 대비 4.4% 더 늘었어요. 그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중이 약 30%. 블룸버그랑 EIA 모두 확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란산만 따로 보면요.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중국이 삽니다. 하루 평균 138만 배럴씩이요. 왜 중국이 이란산을 이렇게 많이 사냐고요? 간단합니다. 싸거든요.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요. 게다가 달러 안 쓰고 위안화로 결제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이란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미국한테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복을 해야 하는데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봉쇄예요. 그리고 이란은 실제로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식 발표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통과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우겠다.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민간 선박 4척에서 5척이 실제로 공격받았고 사상자가 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협 통행량이 3분의 1로 급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박 40척이 그 해협 안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26척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유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냐고요. JP모건이 배럴당 130달러를 얘기하고 있고요. TD증권은 150달러, 봉쇄가 장기화되면 200달러까지 거론됩니다. 지금 70달러 언저리니까 최악이면 3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래서 1990년 걸프전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가가 2달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근데 그 공포 속에서 에너지 섹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방산 관련 주식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면 항공사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법니다. 여기서 차이가 뭐냐고요? 구조를 읽느냐 못 읽느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에너지, 정유, 방산, 조선.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마진이 늘어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산 수요도 올라가고요. 또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분들은 환율 덕분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생깁니다. 반면 항공주, 여행주, 내수 소비재는 지금 막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항공사 비용이 직격탄이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소비재도 흔들리거든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갈 건지를 모르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단기로 끝나면 지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장기화되면 분할로 나눠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시나리오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이란이 협상에 나오면서 단기에 끝납니다. 미국 군사력에 이란 내부가 흔들리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온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유가는 단기 급등 후 안정됩니다. 월가에서도 오히려 단기 호재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두 번째, 한 달에서 2달 불확실성이 이어집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공백이 생기고 새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가는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세 번째, 전쟁이 길어집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이 핵 차단이 아니라 이란 정권 교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몇 달 이상 이어질 수 있어요. 유가가 구조적으로 고공행진하고 한국, 일본,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미국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이란의 완전한 체제 전복은 당장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기 종전보다는 2번이나 3번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단이 포트폴리오 결정에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일상 얘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만 넘어도 한국 경제는 바로 반응합니다. 배달 트럭 기름값이 오르고 식재료 운반비가 따라 오릅니다. 자영업자 비용이 늘어나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변동금리 대출 있는 분들은 직접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집값은 내려가는데 이자는 오르는 이중고가 생기는 겁니다. 원화 약세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한 번 뛰는 악순환이 되고요. 이게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닌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쳤는데 진짜 목적은 호르무즈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 손해가 없어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직격탄 맞습니다. 봉쇄는 이미 시작됐고 선박들이 지금 이 순간도 발이 묶여 있고요. 유가는 130달러에서 최악의 경우 200달러. 주식시장은 이미 갈렸습니다. 오르는 섹터, 내리는 섹터가 명확하게 구분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뉴스는 다 같이 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도 방산주 오른다는 것도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하고 실제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매크로 흐름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개별 종목 하나 잘 고르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 읽는 눈이 더 중요해요. 그게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걸프전 때도 그랬고 이라크전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구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기회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공부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보이는 게 여러분 판단을 바꿉니다. 준비된 사람만 이 파도에서 살아남습니다.